안녕하세요.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 한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에 대한 것인데요. 네.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도 코비드 때문에도 그죠. 있지만은 네. 뭐 한 5, 6년, 7, 8년 전부터 먹방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네. 그죠? 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음식 먹는 게 만들고. 건강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네. 유심히 보면은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관심 엄청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가는 거 보면 굉장히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먹는 거하고 반대로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그렇죠? 먹다 보면 결국 살이 찌는 건데 이게 뭐가 비만이냐? 우리가 봐서 뚱뚱하면 비만이냐? 사실 그게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네. BMI라고 하는데 내 몸무게 키로수를 나누기 키의 제곱. 그러니까 내가 네. 만약에 70kg다. 70kg 나누기 키가 170이다. 그럼 1.7의 제곱. 이렇게 하면 대개 수치가 나오는데 네. 대개 20 내외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23, 4 이렇게 했는데 25가 넘어가면 조금 찐 거에서 30 정도가 되면 이제 비만이다. 네. 35가 됐다면 굉장히 비만이다. 40 넘어갔다면 이건 엄청 고도의 비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요새 네. 헬스 클럽 같은 데도 그 뭐지? 네, 이렇게 체질량 볼 체질량 재는 것들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들이 나와서 네.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텐데 네, 차이가 보통 있죠. 뭐 18에서 네. 22 네. 정도, 네. 그죠? 그 정도가 아주 훌륭한 정상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30 넘어가거나 그러면 뭐 네, 아주 좀 심각한데, 비만이다. 그건 네. 그런 분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비만인 줄 이미 그렇죠. 알고 있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BMI 이거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자기 몸무게도 자주 달면서 그렇죠. 재보면서 관리를 하시는 건데 최근에는 그렇게 비만인 경우들도 점점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많이 돌고 있어요. 특히 어린애들부터 비만이 시작됩니다. 무서운 건 어릴 때 비만이죠. 그렇죠. 예. 그 비만 세포가 뭐 8세 이전이라고 그랬던가 네. 뭐 3세 이전이라고 6세 이전에 다 생긴다고 해요. 생겨가지고 네. 그 다음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 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이 고도 비만이 됐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그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먹는 게 그 본능인데, 이런 분들은 그 탄수화물에 굉장히 끌리는 그거, 또 이 못 참죠? 당분에 끌리는 그거, 자기 전에 꼭 라면 하나 먹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비만으로 가는데, 이렇게 심할 때는 이제 수술적으로 이걸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죠. 위장관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 전에 그 신해철 그 가수가 하셨던 그런 거 이제 있거나 아니면 위를 절제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주 진짜 그 어떻게도 치료가 안 돼서 하는 경우가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 이거 이제 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위 절제술을 한다는 게 이제 네. 부피를 위에 부피를 줄여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져서 네.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죠. 이게 비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뭐 그 행동 심리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정신력도 behavior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행동 패턴을 고쳐야 된다. 예를 들면 밤에 자기 전에 빵빵해야 된다 그래서 라면 먹고 자거나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네, 근데 그게 고치기가 너무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자기를 고쳐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그게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도 비만은 그런 수술적 처치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정상 범위 있는 분이라면 음식물 다이어트하고 운동 이거를 이제 겸해서 많이 줄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는 거는 일부분 몸에 붙어 있는 지방 이건 어떻게든 제거하는 방법 이거는 약간의 성형수술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방 흡입술이 사실 이게 도래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30여 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빼는 게 얼마까지 되는지를 몰라서 막 그 이제 이 마취액을 주입을 하고 빼거든요. 그 지방과 섞여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5,000cc 이상, 10,000cc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한 5,000cc, 7,000cc 넘어가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체리 밸런스라든지
수분이 너무 공급되기도 하고 너무 빠지기도 하니까 위험하다고 그래서 대개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대개 많이 해도 5-6,000cc 정도까지가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경우는 5-6천 이상도 할 수가 네, 있지만은 있죠. 안전을 생각한다면 네. 보통 뭐 단계별로 한 3천, 4천 정도에서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 흡입이 좋은 것은 그 뭐죠 특정 부위에 살이 네. 빠지지 않는 것. 그렇죠. 그죠? 노력을 해도 잘 안 빠지는 부위가 있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 복부는 이 하복부하고 약간 상복부 둘 다 있는데 아니면 엉덩이, 대퇴부, 이 바깥쪽 특히 또 안쪽도 그렇고요. 또 팔뚝 이쪽이요. 또 우리가 이제 여기 무슨 이름이 좀 러브핸들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쪽에 그쪽. 손이 다 네. 닿을 때 얼굴 만져주는 거. 쪽에서는 요 목하고 턱밑 이쪽이 많은데 이 정도가 가장 그 지방이 자기가 노력해도 잘 안 빠지는 부위고요. 또 이 지방 흡입술은 역시 그 서구식 음식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아마 가장 많이 시술되는 지방 흡입술 그 넘버1 성형 수술입니다. 제가 아마 지방 흡입을 시작한 1세대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지방 흡입도 처음에는 이제 기계식, 그렇죠. 그러니까 진공관을 집어넣어서 공기 뭐라 그래? 네. 진공 청소기 같이 네, 뒤에서 네, 내가 네, 음압을 넣어서 빼죠. 빼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뭐 레이저라고 하는 기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초음파가 초음파도 나왔죠. 있죠. 뭐 바이브레이터 또 네. 흔들어가지고 네. 또 때려가지고 네. 지방을 깨가지고 뺀다는 방법도 네. 수많은 네.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맨 처음 방법 기계적으로 빼는 방법이 역시 제일 낫다, 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주사로 지방을 뺀다 또 한때 유행했죠. 네네. 그러니까 메조테라피라고 그래서 네.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주사 약물을 넣어서 네. 지방을 뺀다고 뭐 네. 한참 또 난리를 네. 피웠어요. 그 지방 녹이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염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시켜서 왜 지방 주사라고 일부러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염증이 일어나서 이렇게 크게 뻘겋게 붓거나 아팠거나다가 가라앉는 거거든요. 다시 재발되기도 하죠.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대개 그런 경우에 약물을 집어넣었다고 할지라도 제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걸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지방산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뻘겋게 염증도 나고 오랫동안 가거든요. 그거보다는 이게 제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주 조그만 부위에는 네, 아주 뭐 약간은 그렇죠. 괜찮죠. 뭐 네. 조그만 네. 부위라고 하면은 뭐 네. 지방분해 주사를 맞는 것도 뭐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권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방 흡입술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나중에 또 재발되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방 세포라는 거는요, 딴 거는 세포의 크기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지방 세포는 그렇지가 않고 지방이 축축되면 자꾸 커져요. 네. 근데 이제 비만이 되는 게 두 가지 원인이죠. 지방 세포가 많다. 이건 어려서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몇 살 이후가 되면 지방 세포의 숫자는 일정한데 그게 자꾸 통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 제거술을 할 때는 이 세포수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세포수가 뭐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지방에도 계속 음식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계속 살이 찌니까 이거를 이제 재발로 느끼시는데 그렇지 않고 시술 후에 그런 운동과 다이어트를 잘 겸비하시면은 다시 재발되지 않고 잘 지내실 수가 있는 거죠. 지방 세포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숫자를 줄이는 거죠. 확실한 방법은 지방 제거술이죠. 이 지방 흡입하러 오신 분 중에 제가 이제 복부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 복부 피부에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은 많지 않은데 복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많은 거거든요. 이 내장 지방은 뭐 겉으로 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혹시 가만히 앉아서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리고 거의 식중 팔고 앉아서 오래 얘기하고 음식 많이 들고 이 남들 잘 만나고 또 반주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복근이 늘어나는 경우겠죠. 네, 복근이 늘어나서 배가 이렇게 나와서 지방이 있는 거니까 실제 지방은 저 뱃속 내장 지방이 있고요. 겉에는 많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그 시술, 성형외과적인 지방 흡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만에 관한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술 이제 하고 나서는 약 이제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이렇게 이제 압박으로 된 옷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제 체형 보정 옷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의학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조여놓으면은 그대로 잘 조직이 아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조여놓기 때문에 사실 밥을 많이 먹기가 조금 어려워요. 불편하죠. 많은 양을 먹기가.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사실 어느 정도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다시 찍어난 그러니까 지방흡입술을 하고 나서의 후유증, 수술 자체의 후유증도 네. 또 있죠. 네. 우리가 보통 뭐 아프고 아프다, 붓고 뭐 덥다. 이런 건 문제가 멍도 아니고 들다. 네. 아주 심각할 수 있는 것이 네. 이제 혈전증이 네, 생겨서 네, 네.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다행히 동양인 경우에는 혈전증 생기는 게 네. 지방혈증이죠. 네. 지방이 혈관 속에 들어와서 폐나 또는 뭐 다른 그 곳에 장기를 막게 되면 그렇죠. 그 조직이 죽는 거죠. 네. 그때에 따라서는 아주 그 위중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폐에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서양에서는 꽤 많이 보고가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도 아마도 초창기에 특히 많이 보고가 돼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지방을 뺄 때는 드라이 테크닉, 웨트 테크닉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드라이 테크닉은 그냥 빼는 시술인데 처음에는 이렇게도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 여기다 체액을 많이 넣어서 지방을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디퓨즈하게 만든 다음에 하게 부풀리고 되면은 부드럽게 부풀리고 해서 하게 되면은 그렇죠? 지방 조직이 주로 빠지고 혈관을 많이 안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혈관을 많이 안 다치니까 그쪽으로 지방세포가 들어갈 일도 거의 없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지방 제거를 하다 보면 아주 깨끗한 지방이 잘 빠지는 게 많고요. 또 그런 색전증이나 그런 위험성은 거의 보고되는 걸 최근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을 뽑을 때 어디서 뽑는가가 중요해요. 지방층은 우리가 대개는 이 약간 막이 있어가지고 위에 지방층, 아래 지방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져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너무 뺀다고 다 빼버리면 아래 위에 지방을 다 빼면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울퉁불퉁하게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뺄 때는 반드시 우리 지방층이 두 개 있으면 밑에 지방층을 빼고 위에는 약간만 빼서 그 탄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이걸 너무 많이 빼다 보면은요, 이 피부에 손상이 옵니다. 혈액순환이 차단돼서 그러면 피부 색깔이 검어지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그 튼살 비슷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술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 이제까지 그 지방이 공공의 적처럼 우리가 느꼈지만은 오히려 지방은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편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왜 보약이 될까요? 지방이 굉장히 좋은 걸까요? 아니면 지방은 나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항상 빼야 될까요? 다음 편에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